10여 년 전의 미래학자의 예측이 거의 다 빗나갔다는 건 평범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리곤 합니다. 10여 년 전 어느 미래학자가 한 예측이 지금과 얼마나 빗나갔는지 함께 경험해보세요. 2013년 무렵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 불리던 최윤식 박사는 5가지 굵직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거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으로 접어들 것이고, 삼성은 5년 안에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며, 중국은 40년 안에 어쩌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고,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결국 IMF 구제 금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그 말들은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재벌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거품, 정경유착의 역사 논거는 탄탄해 보였고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측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0년대 내내 반도체와 배터리 수출이 호황을 누렸고, 부동산은 예측과 정반대로 폭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배, 3배 뛰는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무주택자들에게나 어울렸습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분명 실제했지만 그것이 위기로 폭발하는 방식은 예측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은 5년 안에, 즉 2018년쯤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 243조 7,700억 원, 영업이익 58조 8,900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3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그 예언이 10년을 훌쩍 넘긴 2024년부터 2025년에 와서야 어렴풋이 현실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HBM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운드리에서 고전하며 위기론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타이밍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것을 적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중국에 대한 예측은 오히려 지금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헝다 사태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 디커플링을 가속하면서 중국의 지원 등극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조차 완전한 적중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40년 안에 못 따라잡는다는 말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명제이고, 어쩌면 영원이라는 수식은 예언이 아니라 수사에 가깝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부동산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장 극적으로 빗나갔습니다. 2015년 소폭 인상 이후 경제는 별다른 충격 없이 흘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자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금리발 충격이 온 건 2022년이었고 급파장의 양상도 예측이 그린 시나리오와는 달랐습니다. 사이에 끼어든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어떤 미래학자도 그 스케일로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IMF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니케이 지수는 수십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엔화 기준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엔화 가치 약세로 인해 2021년에 이미 1989년 고점을 경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일본을 짓누르고 있지만 나라가 구제 금융은 오지 않았습니다. 5개의 예측 중 정확히 들어맞은 것은 없습니다.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은 것이 2, 크게 빗나간 것이 3입니다. 그렇다고 최 박사의 분석이 전부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지목한 구조적 결함들인 재벌 의존, 저출산, 재정부담, 혁신의 부재 등은 지금도 한국과 일본 경제의 실제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지느냐였고, 그 언제와 어떻게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래 예측의 가장 단단한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어도 언제는 거의 맞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2008년에 옳은 예측도 2020년에는 틀린 예측이 되고, 2013년의 경고도 2025년이 되어서야 다른 형태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전문가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예언된 방식으로 오지 않고 구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팬데믹이 금리 인상을 막았고 AI 혁명이 반도체 지형을 바꿨으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이미 일어난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크게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학자의 빗나간 예언은 그러니까 실패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확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살아볼 날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작은 여백입니다.